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에게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진실을 이야기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웃었던 경험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향해 과민 반응한다, 망상에 빠졌다, 심지어는 피해의식이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경고는 그저 관심을 끌기 위한 소음에 불과하다고 치부했죠. 하지만 당신은 두려움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말은 아주 세심한 관찰의 결과였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쳤던 작은 균열들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미세한 변화의 흐름을 감지했습니다. 사람들의 몸짓이 어떻게 변하는지,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서서히 휘어지는지, 그리고 거대한 혼돈이 닥치기 오래전부터 침묵 속에 속삭이고 있던 진실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남다른 통찰력을 광기로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조롱했던 바로 그 이야기가 지금은 온갖 뉴스 화면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한때 당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던 바로 그 입들이 이제는 당신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을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견지명이 가진 저주이자 아름다움입니다. 당신은 남들보다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당신을 따라잡았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예언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결은 결코 마법이나 행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환상에 속기를 거부했던 당신의 단호함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안락한 환상의 커튼을 걷어내고 다른 이들이 애써 외면했던 불편한 패턴들을 스스로 연구하고 분석했습니다. 사람들이 현실을 부정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부정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그런 사치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의 불편함을 당신의 나침반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라는 나침반은 언제나 변화가 시작되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말이 그들에게 터무니없이 들렸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생각하기조차 두려워하는 것을 기꺼이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그들이 웃음으로 반응했던 것은 웃음이야말로 준비되지 않은 자들의 가장 손쉬운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조롱을 통해 자신들의 연약한 통제감을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습니다. 당신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눈뜬장님이었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보다 자신의 자존심, 즉 체면을 지키기 위해 훨씬 더 격렬하게 싸우는 법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들의 믿음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했던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의 명료함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정신이 온전한지를 두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동안 당신은 다가올 폭풍을 대비하는데 그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와 선구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당신은 박수갈채를 쫓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똑똑해 보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사람들이 그 결과를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행동과 결정 속에 이미 새겨져 있던 미래를 읽어냈을 뿐입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어떻게 필연적인 붕괴로 이어지는지를 보려면 날카로운 눈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변했다고 맹세하면서도 결국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그 패턴을 보았고 그 패턴이 모든 이야기의 결말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혼돈이 무작위로 발생한다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혼돈은 우연이 아니라 무관심과 방치에 의해 설계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무너진 시스템은 갑작스러운 충격이 아니라 반복된 무지로 인해 붕괴합니다. 모든 실패한 관계는 한 번의 거대한 폭발이 아니라 누구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수천 번의 작은 배신들로 끝이 납니다. 모든 몰락은 주의를 기울이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의 눈에만 갑작스러워 보일 뿐입니다. 당신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신이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이 그들이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결말을 드러낼 때까지 묵묵히 응시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제 와서 그들은 마치 자신들도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행동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역사를 새로 쓸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드러난 후에야 자신들을 마치 모든 것을 예견했던 현명한 관찰자였던 것처럼 포장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누구도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기억합니다. 누가 당신을 의심했는지, 누가 조롱했는지, 누가 당신의 말을 헛소리로 치부했는지, 당신은 그들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과거를 세탁하는 동안 당신의 진실은 어떤 편집도 필요 없이 그 자체로 굳건히 서 있습니다. 현실은 존재하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측의 힘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인내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억지로 보게 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기다렸습니다. 선구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논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시간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간은 모든 것을 드러내고 시간은 모든 사람을 겸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소위 미친 예언이 모든 헤드라인을 가득 채울 때 그들은 당신의 인내심이 자신들의 불신보다 훨씬 길었다는 사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예측이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단지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본질 대신 외형을, 침묵 대신 소음을, 노력 대신 안일함을 신뢰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공식을 알려달라며 절박하게 매달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공식은 결코 숨겨져 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단 한 번도 그것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알 수 있었던 이유는 고요함 속에서 사색하도록 마음을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 눈을 돌리는 곳을 똑바로 바라보도록 시선을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편리해지기 전에 그것을 보는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영혼을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대가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당신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까지 당신을 외톨이로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을 조롱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만약 당신이 한 번 옳았다면 당신이 옳을지도 모르는 다른 것은 또 무엇일까? 그 두려움이야말로 의심으로 위장한 존경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소위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반복의 굴레에 갇힌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비틀고 명백한 진실을 부인하고 기억을 왜곡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예측 불가능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기, 그 가면 아래를 들여다보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대본이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내뱉는 모든 거짓말,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속임수는 똑같은 상처를 가리기 위해 만들어진 갑옷에 불과합니다. 바로 수치심이라는 상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예측하기 쉬운 이유입니다. 그들의 혼돈은 위장에 불과하며 모든 위장이 그렇듯 그것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덮을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조심스럽게 관찰했고 패턴은 스스로를 드러냈습니다. 진실이 그들의 약점을 폭로하기 직전이면 그들은 언제나 연막을 피웠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아픈 곳을 건드리면 그들은 어김없이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거짓말은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기고 싶어하는 상처로 곧장 되돌아가는 지도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억이 잘못되었고 당신의 관점이 왜곡되었으며 당신의 현실을 믿을 수 없다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그들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현실을 구부려야만 했던 그들의 필요는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수치심은 그들에게 있어 감당할 수 없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마주할 수 없기에 투사합니다. 당신이 대신 짊어지기를 바라며 그 수치심을 당신에게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치심은 단지 다른 사람에게 건넨다고 해서 사라지는 무게가 아닙니다. 그것은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아무런 공격이 없을 때조차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강박적인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것을 꿰뚫어 보면 그들의 게임은 힘을 잃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당신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들은 자기 머릿속의 대본을 수정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진실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거짓으로 그 상처를 달래려는 시도입니다. 그들이 환상을 파는 이유는 당신에게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언제나 같은 톤을 지닙니다. 방어적이고 연약하며 절박한 톤. 당신은 그들의 거짓말을 더 이상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들이 결코 아물지 않은 수치심 위에 붙여놓은 반창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연기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예측 가능해집니다. 그들은 마치 단 하나의 역할밖에 모르는 배우와 같습니다. 어떤 무대에서든 그들은 당신이 너무 예민하고 통제적이며 요구가 많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비난은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의 반영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측의 비밀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던지는 모든 공격은 사실상 고백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믿을 수 없다고 더 크게 외칠수록 그들은 거짓말쟁이로 드러나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까다롭다고 낙인 찍을수록 그들은 조종 없이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터들은 안팎이 뒤집힌 거울과 같습니다. 일단 당신이 그 반사된 상을 읽는 법을 배우면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예측 가능함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모든 모욕은 재활용되고 모든 서사는 재탕되며 당신을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는 자신의 수치심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절박한 외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가스라이터의 비극은 그들이 결코 진화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수치심은 그들을 벗어날 수 없는 순환의 덫에 가둡니다. 당신은 배우고 적응하고 맞서 싸우기 때문에 그들을 뛰어넘어 성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과의 대면을 피하는데 모든 존재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했던 것은 당신이 특별한 재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가스라이팅에는 어떠한 창의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번 똑같은 각본이 반복일 뿐입니다. 부인하고, 회피하고, 투사하고, 그리고 다시 반복. 당신은 그들의 리듬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고 그들의 상처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수치심이 모든 선택의 심장 박동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노출되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 그들이 선택한 무기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줍니다. 당신의 마음을 비틀 수만 있다면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필연적인 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필연성은 환상보다 강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꾸며내고 아무리 많은 마음을 흔들려고 해도 현실은 언제나 그 틈을 비집고 터져나옵니다. 당신은 그들을 파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그 일을 대신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사과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과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과에는 용기가 필요하며 용기는 수치심으로 오염된 토양에서는 자랄 수 없습니다. 대신 당신은 그들이 결코 줄 수 없었던 마침표를 스스로에게 찍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힘의 이동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의심 속에 결코 오지 않을 인정을 기다리게 하며 붙잡아두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를 인정하기로 선택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진실을 위해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스라이팅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포식자는 무력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좋아요와 공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꿰뚫어보는 힘을 얻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짙은 안개 속을 헤쳐나갈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진실의 빛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그 어떤 어둠도 당신의 내면을 흔들지 못하게